시작할게요. 아까 KDD 분석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면서 차원 축소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차원 축소는 데이터 개수,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왜 밟냐면 데이터 과적합이라든지 복잡성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데, 과적합이란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너무 많이 수행되는 현상으로 학습 대상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경우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를 수반함. 그래서 과적합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너무 많이 수행되는 거고, 너무 학습만 수행이 되니까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넘어갈게요. 17번. KDD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로 옳은 것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전처리 예쁘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패턴과 규칙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데이터 마이닝, 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결과를 평가, 이렇게 해서 KDD 분석 방법론 분석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C, A, B, D, E. 네, 잠깐만요. 네, 요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조금만 올려보실래요? 이 보기 보니까는 3번, 4번이 C로 시작하죠. 1번, 2번은 A, B, 3번, 4번 C 이렇게 시작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사 가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기 중에. 분명히 3번, 4번 중에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가 많이 나와서요. 조금만 알면, 한마디로 지금 그 C 다음에 B 나오고 C 다음에 A 나오죠. 3번에는 C 다음에 B, 4번에는 C 다음에 A 나오잖아요. C 다음에 B 보면은 데이터 세트 선택 다음에 데이터 변환하고 있고 A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나오잖아요. 아마도 데이터 전처리가 이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B가 데이터 변환이라고 나오잖아요. 변환에 해당하는 거가 이 판다스 이거 배워보셨잖아요. 판다스가 뭐냐 하면은 행렬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로우 데이터를 이쁘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빈 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 빅데이터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전철이고,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렬 구조로 만드는 게 데이터 변환이에요.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었죠. 그렇고, 나머진 DE. 한마디로 데이터 전처리가 먼저냐, 데이터 변환이 먼저냐. 그러니까 변환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건지를 느낌을 알게 되면은, 이거 C, 세트 선택. 이게 뭐다? 원본 데이터죠. 원본 데이터를 우리 임포트 이렇게 한 다음에 토요일 날 배운 걸로 하면은 그 홍공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했죠? 리드 제이슨 이렇게 해서 이 구글 콜앱에 원본 데이터 가져오잖아요. 그 원본 데이터 가져오고 가져온 거에서 뭘 하죠? 전처리,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빈셀 있으면 없애고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경험을 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C 다음에 A가 맞고, 그 다음에
판다스의 행렬 형태로 변환하는 게 B. 그래서 CAB 이렇게예요. 그래서 딱 이걸 그 크롤링 우리 하고 뭐 이런 거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것들 하고 맥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그 뭐냐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거 3번, 4번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필기 실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실기까지 같이 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실기에 해당하는 거를 필기해서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런 거가 이제 역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기를 아직 안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실질적으로 실기 때 보시면 알아요. 아마 수빈이는 그 다음에 또 서준이는 경험이 없을 거고 희영도 경험이 없겠지. 아마도 그 수빈이랑 이제 정희 선생님은 저한테 그 빅분기 수험 서가지고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필기만 생각했을 때 3번, 4번처럼 나온다. 그지?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찍어도 돼서 뭐다?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 시험이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잘한 것 같은데 다 잡사이로 비껴나가는 이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구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그 뭐 그 ADSP든 빅데이터 분석 기사든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말장난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실게요. 네. 18번 크리스피 D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1996년 하야드가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통계적 패턴이나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법론이다. 2번 1996년 유럽연합의 ESPRIT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방법론으로 1997년 SPSS 등 참여했으나 현재는 중단됐다. 3번 단계간 피드백을 통하여 단계별 완성도를 높인다. 크리스피 DM의 구성 요소로는 단계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이 있다. 정답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KDD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닌가? 아, 저는 맞아요. KDD 맞고 오늘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아마 크리스피 DM하고 KDD하고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시험을 쳤기 때문에 오늘 다르게 했는데 둘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와닿게 지금 또 설명해 주신 분이 다르잖아요. 그지? 수빈이는 KDD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인 선생님은 크리스피 DM 쪽으로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해서 반복을 많이 네,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진행해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설명해 드리자면 KDD는 약간 패턴이나 약간 패턴이나 규칙 찾아서 지식을 얻기 위한 걸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고, 크리스피 DM은 이제 해설을 볼게요.
데이터 분석 목적의 6단계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다. 그래서 크리스피 DM 요거는 단계별 완성도를 높인다. 이 단계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 간 피드백을 통해 단계별 완성도를 높인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커요? 됐어요. 네. 일단은 그 분석할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데이터도 이해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해한 다음에 준비하고 모델링을 약간 모형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네이버에서 찾으니까 잘 안 나오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은 데이터가 한 건이 아니죠. 데이터가 한 10만 건, 20만 건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그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기준 혹은 뭐 이렇게 공식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모델링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네, 그렇고, 지금 이제 단계간 피드백이라고 돼 있는데, 1번, 2번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고, 2번에서 3번 갈 때는 화살표가 내려가기만 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갈 때도, 그죠?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냥 화살표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5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5번에서 6번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화살표가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에서 5번 갈 때는 화살표가 일방향이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서 1번 가는 거, 5번에서 6번 가는 것도 일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실무에서 만나보면은 왜 일방향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해가 됐다는 거는 데이터 준비로 내려갈 때는 데이터 준비된 거 다시 데이터 이해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체크해 둬야 되고, 3, 4번은 데이터 준비해서 모델링 갈 때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만약에 뭐 더 추가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면은 다시 돌려야 돼요. 모델링을.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업무의 이해로 갈 때, 5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평가를 해봤더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거 지금 교환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다시, 뒤에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1번으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5번으로 바로 가진 1에서 5 가진 않는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평가에서 전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베타 테스트를 했더니, 이 교재로 수능 점수 잘 나오더라. 그러면 뭐예요? 책을 막 찍어내야 되죠. 전개 자체가 배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이후에, 이거는 내부 평가라고 보시면 돼. 내부 평가를 잘 받았어. 그죠? 이거 이제 출시해도 되겠어. 그러면은, 전개, 배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 뒤쪽에 그 큰 원이 이게 땡글땡글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1번부터 6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지보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쭉 하다가 문제가 터져. 무슨 문제? 수능에 새로운 어떤 출제 경향이 생겨서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 어떻게 돼? 다시 1번부터 가든 아니면 2번부터 가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이해라고 하는 거가 문제 새로운 유형이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다시 2번부터 3번 요 과정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끝쪽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유지보수하면서 문제 터지면 어느 시점으로든 간에 가는데 대부분 한 2번으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보수하다가 문제 터진다. 혹은 유지보수하다가 새로운 출제 경향이 있다. 그럼 2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1번으로 가든 6번으로 가든 이렇게 간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계속 연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금방 외워져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크리스피 DM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떠올리면은 업무의 이해. 우리한테 수능 문제, 저한테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문제 출제해달라고 한국사람인력공단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업무의 일에 이해. 어떤 거? 정보처리 기능사에 해당하는 문제 출제. 그지? 데이터 이해.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에 어떤 문제를 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하죠. 수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데이터 준비해. 어떤 포맷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출제 경향에 따라서 데이터 준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델링. 그 포맷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내부 그 인사들, 그죠? 이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 문제는 괜찮고 저 문제는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평가받아서 25문제거든요. 25문제 정상적으로, 그치? 이거 출제해도 됩니다. 하면은 정계로 넘어가서 시험 출제를 하는 거죠. 시험 출제가 완료가 되면, 이 시험을 실제 그 수험자들이 보겠죠.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좀 이상해요. 이 문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 이 밖에 화살표, 그지? 네, 화살표 들면서, 이 문제, 2번 문제 이상해. 그럼, 여기 데이터 2회부터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수정을 하든 이 문제는 다음에 내면 안 되든 이 문제는 이렇게 보완을 하든 이런 과정으로 다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의 구성을 보면 단계,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 있는데 태스크는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큰 과제, 요거는 약간 그 큰 과제에서 세분화시킨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는 단일 세프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거는 이해, 네. 지금 옆에 있는 거를 조금 읽어보시면은요, 설명에. 단계라고 하는 거가 그냥 계획 잡는 거예요. 여기 최상위 레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계획 잡는 거가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일반화 태스크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면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어떤 문제를 낼 건가. 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어떤 포맷으로 만들 건가. 뭐 3번에 해당하는 거는 그 다음 과정 어떤 게 할 건가 이런 거고요. 세분화 테스트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여기 보이죠? 데이터 전개 일반화 테스트, 범주형 연속형 데이터 전개 구체화된 뭐 세분화 테스트 돼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문제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는 목차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테스트에 해당하는 건 챕터 1, 세분화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챕터 1-1, 1-2, 1-3 뭐 이런 것들. 네 번째 해당하는 프로세스 실행에 해당하는 거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 내용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일 세프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크리스피 DM
의 구성 요소로는 단계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 단계간 피드백을 통해 단계별 완성도를 높인다. 맞는 말이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9번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로 옳은 것은? 정답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도형을 잡고 평가하고 전개. 이렇게 이해가 제일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20번. 다음 중 크리스피 DM 방법론의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가 아닌 것은? 1번 모델 적용성 평가, 2번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3번 모델 평가, 4번 모델링 기법 선택. 네, 정답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모델 적용성 평가. 해설도 보겠습니다. 이 모델 적용성 평가는 평가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분석 방법 크리스피 DM 분석 절차를 봤을 때 업무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이렇게 나가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 모델링에 대해서 세세히 보자면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피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단계. 모델링 기법 선택,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모델 작성, 모델 평가를 수행함. 그래서 여기를 보자면 피라미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찾아봤을 때 피라미터가 약간 변수랑 변수 간의 변수에 피라미터 대한 아니고 파라미터. 파라미터. 어, 네, 파라미터가 변수 한 변수에 대해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 맞나요? 네, 파라미터는 이거를 주로 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내부의 함수에다가 또 뭐 이렇게 자료를 던질 때 주로 파라미터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신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신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신발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신발의 사이즈죠. 그 신발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밖에서 던지는,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해요. 외부에서
어떤 값을 던지는 거,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경우에 발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있는 양말, 발목이 없는 양말, 겨울용, 그 다음에 여름용,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값들을 받게 되면은 그런 값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수예요, 변수 이거. 외부에서 받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죠? 엑셀 기준으로 봤을 때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은 썸 함수는 어떤 거를 받아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에 해당하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썸의 네.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거가 1이고, 뭐, 썸의 두 번째 값에 해당하는 게 2다. 그러면은 두 개를, 그, 썸 함수 안에서는 합해주죠. 그죠? 네. 밖에서 받는 변수를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네. 네, 설명하세요. 아, 하시려고 네. 했던 거.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단계이고 이제 어떤 거를 수행하냐 하면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고 그 모델 모형에 대한 테스트 계획 설계, 모델 작성, 모델 평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모델 적용성 평가는 여기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하냐? 여기 평가 부분, 모델링 다음 단계인 평가에서 이제 적용성을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1번이 네, 혹시 오렌지 여기 있어요? 오렌지 깔려 있어요? 이 PC에? 네. 네, 오렌지 한번 켜볼래요? 오렌지에서 이걸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렌지의 좌측에 뜨어 있는 항목 중에, 음, 여기 지금 모델이라고 한번 보실래요? 모델? 모델이 있고, 그죠? 그거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evaluation이라고 있어요, 밑에. 그 밑에, 예. 아니, 밑에, 거기.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평가에 해당하는 거가 요게, 뒤에 한번 보실래요? 문제. 이 문제 좀 잠깐 보여주세요. 조금만. 예, 적용성 평가에 해당하는 거가 이 이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테스트 계획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옆으로 가면. 예, 그렇게 해서 요게 그렇게 넣어볼게요. 예. 자, 모델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지금 옆에 지금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 해본 것 같은데 요걸로는 조금 보기는 힘들고 저장했던 거 있니 파일 혹시? 파일 저장했던 거, 오렌지 파일 저장했던 것 중에 내가 줬던 거가 몇 개 있었을 것 같은데, 나랑 수업했을 때 그 만들어졌던 거 있니, 혹시? 오렌지의, 클러스터링? 그거 아무거나 열어봐요. 음, 네. 음?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그 모델 있는 걸로. 또, 이거 모델이 없어. 모델 있는 걸로 한번,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한번 켜볼까? 여기는 페이미지, 그거 한번 켜볼까요? 인스톨 애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미지 애널리틱스. 새로 깔았니? 이게, 아, 네, 이거 어, 업데이트 돼서 새로 좀 그렇고, 아마 꺼졌다 켜질 거고, 나 세이브 해도 되는데, 캔슬. 수빈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서준은 지금 남은 시간이 9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일단은, 네, 요거,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는, 1은 지우세요. 여기. 이 두 개 중에 하나 지우세요. 그거 지우시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K민즈라고 하는 게 지금 파란색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모델 한번 가볼래요? 모델? 이 좌측에. 여기 있는 거는 빨간색일 거야. 그지? 지금 아무거나 켜보세요. K민,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애들이 모델들이에요. 그지? 그리고 밑에 K민즈는 이거 좀 파란색으로 나오죠. K민즈. 이밸류에이션 K민즈 알고리즘이잖아요.
이제, 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보세요. 이 흰 화면, 캔버스에서 오른쪽 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K민즈. K민즈 왜 파란색으로 나오지? 어,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거 뭐지? 예, 일단은, 이벨루에이션 탭에서요, 이벨루에이션 탭에서, 밑에서, 거기서, 이 프리딕션 한번 해볼까요? 프리딕션. 그거 하면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거쳐서 프리딕션 이렇게로 가보세요. 선을.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K민즈에서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간 옆으로 뒤에 거 같이 문제랑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볼게요. 아니 그걸 옆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요거, 네. 예, 문제랑 같이 볼 수 있게 나머지 다 닫으세요. 캔슬, 나 세이브.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이런 거가 보면은 요 K민즈랑 랜덤 포레스트에 해당하는 게 모델이에요. 그죠? 모델이고, 모델 평가라고 하는 게 있고, 모델 적용성 평가, 1번, 3번이 헷갈리는 거거든? 모델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의 평가고요. 모델 적용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모델 평가는 내부 평가로 생각하면 되고, 모델 적용성 평가해야 되는 거 외부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는 이거는 이제 앞단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계획 설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부 평가 이전에 필요한 거고, 모델링 기법 선택의 4번은 K민즈 랜덤 포레스트에 해당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생각을 좀 해서, 적용성 평가라고 하는 거가 이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결국에 해당하는, 이 테스트 앤 스코어, 요 좌측 항목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뭐지? 그, 그거 열어서. 여기 이제 이벨루에이션 탭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이 적용성 평가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치? 그래서 이걸 외부 평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1번은 테스트 데이터 갖다 평가하는 거, 3번은 트레인 데이터 갖다 평가하는 거, 3번 내부 평가, 1번 외부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그 2, 3, 4번은 요 모델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델 전 단계.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는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잖아. 그러면은 이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테스트한다고 하는 거는 얘도 트레인 데이터 갖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네. 이제 계획 설계니까 그 이전에, 어떤 거 갖다가 테스트할 건지, 한마디로 이제 4번하고 2번하고는 조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K민즈로 할까, 뭐 랜덤 포레스트로 할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가 네.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적용성 평가랑은 이제 다른 얘기. 모델에 해당하는 거 내부 평가예요. 이거 2번도 내부 평가, 3번도 내부 평가, 4번은 이제 그 계획 설계랑 비슷한 거야. 어떤 알고리즘 쓸까? 그래서 데이터를 딱 가지고 오면은 이제 오렌지에서 배웠을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냐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지가 결정이 되죠. 패기 분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로지스틱 분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는 그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내부 평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링이. 네. 네. 모델링은 내부 평가고, 그런 건 트레인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인 데이터. 옆에다 쉼표 찍고 트레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음, 네. 그러면 준비하셨, 20번까지. 네. 네. 준비 잘 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시간 조금만 더 지켜주시면은 거의 완벽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어,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빈이는. 잘했고, 아, 네. 몇 개 아까 놓쳤던 부분, 교재 없었던 부분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완하면은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네. 서준 준비됐니요? 서준, 그 마이크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하시고, 한번 끊었다 갈게요. 한번 끊었다가. 서준 있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2분 남았으니까 제가 끊고 다시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13분이니까, 5분만 쉴까요? 20분 정도까지만 쉴까요? 네. 네, 20분까지 쉬었다가, 20분부터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